안녕하세요, 창 기자입니다. 저는 그 대표팀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공식 훈련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저희 훈련장 배경이고요. 제가 그동안 이걸 찍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다른 경기 혹은 다른 기자회견 혹은 다른 팀 훈련장을 가서 이걸 찍지 못했는데 오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여기 온 동안 저한테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임시치아를 하고 왔거든요. 임시치아를 한 것도 여기서 밥 먹다 빠지는 사태가 벌어져서 치과에 가서 무려 임시치아를 붙이는 데만 몇십만 원을 투자하고 또 교통사고도 났어요. 또 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 대표팀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 다 상쇄가 됐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마지막 촬영이 아니길 일단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일단 요 간단한 브이로그 마무리하고 우리 선수들 훈련 장면 그리고 기자회견을 정리해서 프리뷰 한번 제가 그 매번 찍었던 장소죠. MMC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카타르 월드컵 메인 미디어 센터입니다. 방금 벤투 감독 그리고 페르나르도 산투 포르투갈 감독이 기자회견을 마쳤고요. 이 바탕으로 프리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황희찬 선수와 김민재 선수 몸 상태에 대해서 뭐 언급을 했는데 내일 출전 여부를 보겠다라고 했어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출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정확하게 표현했었는데 이번 경기 상황을 보겠다고 한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경기에 뛸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정상 상태는 아니거든요. 물론 뭐 스프린트도 하고 슈팅도 하고 있지만 특히 이 슈팅 장면 할 때 대고 때린다기보다는 들어 올리는 형국이 좀 많거든요. 아직까지 근육에 대한 햄스트링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윙을 할 때 이 뒷근육 쪽에 아직 좀 무리가 좀 있다라는 판단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황희찬 선수의 출전 여부는 여전히 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 그리고 제가 지켜본 포르투갈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황희찬 같은 유형의 선수 그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펠리스트리나 데 아라스 카에타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침투를 하고 흔들 수 있는 선수. 근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 벤투 감독이 마지막까지 좀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 저는 가나전 출전은 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취재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유 중에 하나가 김민재 선수가 근육이 찢어진 건 아니에요. 근육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사지를 통해서 이 회복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진통제를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때문에 출전을 시키는데 좀 더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가 빠질 경우에는 역시 권경원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이 몸풀 때 11명이나 12명이 몸을 풀었던 거는 권경원 선수가 바로 투입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였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3백은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경원 선수가 김영권 선수의 파트너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손흥민 선수가 좀 터져줘야 돼요. 뭐 저는 기사도 썼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흥민한테 기대하는 건 마무리. 우리가 지금 가나전, 우루과이전 모두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조규성 선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역시 손흥민 선수가 해줘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또 황희찬 선수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 포르투갈에서 계속 역전을 보이고 있는 게 하프 스페이스 지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 노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역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컨디션이 역시 100%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최종전으로 다가와서 어떤 모습으로 작용을 할지 손흥민 선수가 아직 자신의 100%를 보여준 적이 없고 또 언제나 좀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표팀 내에서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강인 선수의 선발 여부는 저는 조금 미지수라고 보는 게 이재성 선수가 어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을 봤었을 때 이재성 선수가 선발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사실 가나전에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성 선수가 뛰지 못하면서 압박적인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 공격 전개에서도 약간 정우영 선수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출격을 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미드필더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형태가 다시 나서게 된다는 뜻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서기보다는 역시 아무래도 후반전에 측면 쪽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이제 흐트러트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때가 승부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서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포르투갈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방에서 전방에 이제 볼이 많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갔었을 때 우리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그런 키핑력, 이걸 지금 갖고 있는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선발로 나설 경우에는 조금은 나설 경우에 우리 활용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벤투 감독은 이 미드필드 형태를 흐트러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번 대회에서도 자기만의 철학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출전 시간 훨씬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지금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분명하게 신뢰를 하고 있고, 훈련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강인 선수 스스로도 굉장히 열심히 뛰면서 이제 그런 자기의 이제 가치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강인 선수는 다시 또 중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비 쪽 김민재 선수가 뛰지 못했을 경우에 포르투갈의 저 막강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적지 않은 기회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뻔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뛰고 압박 많이 하고 적지 않은 기회를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일단 포르투갈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두 경기를 다 지켜봤거든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기사도 많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본 호날두는 굉장히 위력적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전방에 좀 깊숙이 박혀있는 바람에 전술적으로 굉장히 해가 되는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호날두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윙어로 두지 않는, 그러니까 주앙 펠릭스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좌우에 세우는 형태, 그러면서 이제 좁히면서 미드필드랑 유기적인 플레이를 하겠다는 뜻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 경기 호날두가 너무 박혀버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벌려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경기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놔서 조금은 좀 아쉬운 형태가 됐는데, 2차전에서는 호날두 선수가 내려오면서 좌우로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연계도 많이 하고 제로톱 형태의 플레이를 펼쳤더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쪽으로 좁혀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펠릭스 선수가 투톱처럼 만들어진 형태도 되고요. 그러면서 베르나르도 실바의 역할까지 확대가 되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었거든요. 저는 2차전 형태가 만약에 유지된다고 봤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막기 어려운 게,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못 뛴다라고 했었을 때 김영건 선수, 권경원 선수가 스피드가 아주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호날두가 전성기에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는 순간적 스프린트 형태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좀 막기 힘든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호날두가 뛴다면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는데, 지난 두 번의 훈련을 모두 참가를 못했어요. 이제 뭐 물어봐도 뭐 컨디션은 괜찮다, 개인 훈련하고 있고 회복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르투갈 언론에 오조구 기자랑 그다음에 그 해코르드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100% 출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 중에 하나는 매 경기 뛰고 싶은 게 호날두고, 또 한국전이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최다골, 그러니까 득점 기록 관하나 모두 경신을 하고 싶어하는 호날두이기 때문에 한국전에 득점을 하기 위한 편한 상대로 생각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뛰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로 비춰집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제 호날두 선수가 뛴다고 했었을 때 이제 능력이 배가시키려면 베르나르도 실바나 혹은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이 양질의 패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선수들의 출전 여부는 뭐 갈립니다. 사실 지금 뭐 포르투갈의 16강 여부도 확정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또 경고,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뭐 여러 선수들 경고, 후벤 디아스 이런 선수들 경고를 갖고 있고, 또 부상자도 있기 때문에 부분 로테이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산토스 감독도 선발 라인업은 고민을 좀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포르투갈한테 공격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드필드가 어쨌든 숫자를 많이 배치하고 중앙지향적인 선수를 많이 두면서 이 선수들로 이제 아기자기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형태를 하는데, 수비 쪽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후벤 디아스, 페페라는 훌륭한 개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빠른 역습 그리고 빠른 침투에 굉장히 고전하는, 특히 약간 우당탕탕 형태의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모험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뛰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 선수가 가장 저돌적인 유형의 선수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과 달리 볼 받는 위치를 조금 더 올려서 받으면서 이제 전방 쪽으로 많이 나간다면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어쨌든 포르투갈은 우리가 벅찬 상대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형태가 잘 유지되고 압박이 잘 된다는 전제 하에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강할 수가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많이 맞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을 상대로 포르투갈 기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좀 평가절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노리고 들어간다면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까지 담아서 프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만기자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대한민국 유니폼 입고 마지막 그 조별리그 포르투갈전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창기자가 자세한 현지 분위기 그리고 포르투갈과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니까 저는 가장 큰 관심사이자 가장 중요한 이슈인 킹우의 수, 경우의 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또 옵니다. 2014년과 2018년과 판박이라고 보여집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선 벨기에와의 최종전에서 이제 2골차 이상 승리하고 러시아 알제리전 결과를 지켜봐야 했던 기억을 다들 나실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 월드컵 때도 최종전 독일전에서 2골차 이상을 승리하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꺾는 결과가 동시에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응원했던 그런 기억 또한 납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여러모로 브라질 월드컵과 조금 흐름이 비슷합니다. 첫 경기 비겼고 두 번째 경기에서 아프리카 팀에 큰 실점을 하면서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무 1패. 마지막 경기도 상황이 다르지 않죠? 그때와 비슷하게 그땐 벨기에였고 이번엔 조에서 최강자인 포르투갈을 상대로 2골차 이상을 승리를 해야 16강 진출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였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H조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이 2승, 승점 6점으로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을 했습니다. 가나가 1승 1패, 승점 3점으로 16강 진출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비겨도 한국 포르투갈전 결과에 따라서는 16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1무 1패 승점 1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루과이가 같은 1무 1패 승점 1점으로 4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승점이 같지만 순위가 갈린 이유는 득실차 때문인데요. 한국이 마이너스 1골 그리고 우루과이가 마이너스 2골입니다. 포르투갈은 이제 가나 이미 진출했고 이제 가나, 한국, 우루과이 세 팀 중 한 팀이 남은 16강 티켓을 가져가는 싸움이 이제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국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16강에 갈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 바로 포르투갈전 승리입니다. 포르투갈을 어떻게 잡고 나서 우루과이 가나전 결과를 살펴야 합니다. 한국이 이겨도 탈락하는 경우부터 좀 보면요. 한국 승, 가나 승입니다. 그럼 승점차가 그대로 2점 차가 되기 때문에 이겨도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대한 비기거나 우루과이 승리를 응원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한국 승 무승부 이 케이스가 이제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과 가나가 1승 1무 1패 승점 4점 동률이 됩니다. 우루과이는 탈락하고요. 월드컵의 순위 선정 방식은 승점, 골득실, 다득점, 승자 승 그리고 페어플레이 순인데요. 고로 이제 골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현재로선 한국이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가나가 5득 5실, 골득실이 0고요. 한국은 2득 3실, 골득이 마이너스 1입니다. 한국 승, 가나 무 케이스가 나온다면 한국의 2골차 이상 승리가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한국이 포르투갈을 3대2 펠레스코어로 꺾고 가나 우루과이 이 전이 0대0 무승부가 나온다. 그러면 승점, 골득실, 다득점까지 같아지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이 탈락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승자승을 따지는데 한국은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가나에 2대3으로 분패를 했던 바 있습니다. 한국 승, 우루과이 승 경우에는 한국과 우루과이가 1승 1무 1패 승점 4점 동률이 되고요. 가나는 2위에서 최하위로 떨어지면서 탈락을 합니다. 한국 입장에선 이 편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현재 골 득실에선 한국이 마이너스 1골, 그리고 우루과이가 마이너스 2골, 한국이 1골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팀이 나란히 승리한다면 골 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포르투갈을 1대0 스코어로 꺾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3대1로 꺾는다면 승점, 골 득실, 다득점까지 동률됩니다. 승자승까지 갔습니다. 1차전에서 양 팀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페어플레이 점수, 여기까지 간 케이스가 또 있었죠. 과거에도 일본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페어플레이 점수로 16강에 오른 바 있는데, 여기 따져보면 이제 페어플레이 점수라는 거는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요. 옐로가 마이너스 1점, 경고 누적 퇴장이 마이너스 3점, 다이렉트 퇴장이 마이너스 4점, 옐로 카드 한 장에 이은 레드 카드가 마이너스 5점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받은 그 경고 퇴장을 모두 합산을 하는데요. 감독 빼고요. 지금까지 세 팀의 페어플레이 점수는 한국과 우루과이가 똑같이 마이너스 3점, 경고 3장씩 받았고, 가나가 경고 6장 받아서 마이너스 6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우루과이의 순위 싸움으로 갈 경우엔 경고 한 장에 따라 순위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실시간으로 상대팀의 뭐 스코어 정도는 어떤 귀뜸을 해줄 수 있지만 경고까지도 뭐 체크를 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경고도 16강 진출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까지도 뭐 2경기에서 3장이면 결코 많은 경고 수는 아닌데 최대한 지금 경고를 받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좋은 거는 한국이 불꽃차를 떠나서 독일의 기적, 카잔의 기적처럼 뭐 2대0 됐든 3대0이 됐든 손쉽게 이기고 그쪽 신경 안 쓰는 케이스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더 이상 마음 졸이지 말자고요. 쉽게 16강 가자고요. 감사합니다.